영업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정세훈 강사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영업인의 술, 영업인의 술이라는 주제로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주잔 보이죠, 여러분들? 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술 끊으세요. 이거 이제 이 질문 정말 제가 많이 받는 질문인데, 강사님 무슨 술자리가 있습니다. 가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고객님이 술 먹자고 합니다. 한 100 중에서 5 정도는 좋은데 95는 되게 결과가 안 좋아요. 물론 여러분들 되게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인간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술 자체가 좋다기보다 술 마시는 분위기, 뭔가 이렇게 흥겹고 여유 있는 분위기를 좋아하는 거는 이해되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 영업인에게 있어서 술자리는요, 대개는 좋은 결과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제가 아시겠지만 모든 영업, 보험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쪽 영업 쪽에 정말 전설적인 고수들을 정말 참 많이 알고, 또 방송을 통해서 특히 영업의 신 방송, 뭐 다양한 방송을 통해서 만나보고 겪어보고 또 친분을 쌓고 있지만, 제가 아는 한 그렇다고 대한민국 영업인 제가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술 그렇게 좋아하고 잘 마시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영업 실적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 딱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 영업의 신 방송에 나오는 최상원 라이라는 분이 있죠. 최상원 회장님, MDRT 이용이 뭐 9대인가 한테 협회장이었었고, 그 모 보험사에서 굉장히 높은 그 그레이드에 계신 분인데, 진짜 이 형님 말고는 없어요. 진짜 그 상원이 형은 대단하지 진짜. 왜냐하면 그렇게 술을 마시고 와도 그 영업의 신 방송 있죠. 새벽 2, 3시까지 술을 먹어도 그 영업의 신 방송이부터 아침 8시부터 시작하는데 지각하는 일이 없어요. 자기 관리가 정말 예술 같은 사람이에요. 보통 그 형님이 저녁에 술자리를 1탕, 2탕 막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근데 흐트러짐이 없어요. 근데 그 형님이 여러분들 그 방송할 때 보면 약간 좀 인간미 있고 허술해 보여도 보통 사람 아닙니다. 그 형이 그 얘기 안 하는데, 이 형님이 서울대학교 나와가지고 서울대학교 석사, 교육심리학 석사까지 딴 사람이에요. 그래서 LG 상사에 저희 ROTC 출신인가 그럴 거예요. 장교 출신이고, 일단 스펙 자체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머리 굉장히 이상한 사람입니다. 대개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영업인이 술 좋아하면 되게 영업 망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게 근태가 무너져요. 항상 근태가. 그리고 술이라는 게 여러분들 참 어려운 얘기인데, 술자리에 가되 취하지 말라,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음식은 먹되 적당히 먹어라, 이게 적당히가 안 돼요. 이게 피하는 게 상책이지, 그죠? 술자리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꺾어 마시고 이렇게 덜 마시려고 노력하지만 또 항상 그걸 회방 놓는 사람들 있잖아. 왜 이렇게 술 꺾어 먹고 그래? 아예 먹고 죽어. 또 우리 영업인들 같은 경우에는 또 그러면 또 그냥 치기에 또 에이 먹자 이렇게 해버리죠. 그럼 되게 아시키면 다음날 스케줄 망가지거나 몸 퍼지잖아요. 그죠? 특히 이 방송 들으신 분 중에서 제가 되게 아끼는 분이 있어요. 그 춘천에 계신 분이 있는데, 내가 봤을 때 그분은 술 끊으면은 실적 지금보다 2배에서 3배 올라갈 것 같아요. 그분이 있어요. 그분 드러나는 방송인데, 그거 술 끊어야 돼, 진짜. 이거 여러분들, 왜냐면, 진짜 제가 영업을 잘했던 비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술을 되게 안 좋아했어요. 이게 술이 몸에서 안 받아줬어. 그래서 그 소주라도 몇 잔 마시면 이 술 깰 때까지 몸이 제가 좀 뜨거운 편인데, 술만 들어가면 몸이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잠을 한숨을 못 자요, 술 깰 때까지. 얼마나 그렇겠어. 새벽 3, 4시까지 잠을 아예 못 자니까. 그러니까 다행스럽게도 체질이 술을 안 받아주니까 제가 사실 40 초반 이전까지 술자리를 아예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이제 또 하는 그 성공할 수 있는 어떤 방법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죠. 왜냐면 술 좋아해갖고 그렇게 술 마셔 드시는 분들이 영업적으로 장기적으로 롱런하고 성공하는 걸 거의 못 봤습니다, 사실.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방송 좀 듣기가 좀 그러시겠지만 이게 사실이에요. 왜냐면 근태를 무너뜨리고 체력을 약화시키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면 술자리에서 벌어지는 그런 이야기들은요, 구속력이 전혀 없어요. 즉, 실전에서 이런 경우 있습니다. 아는 사장님이나 누가, 정상희씨 오늘 저녁 스케줄 어떻게 돼요? 아예 비어있습니다. 그럼 오세요. 내가 오늘 주변 지인들하고 오늘 술자리 하고 와서 명함도 좀 돌리고 와서 영업 좀 하라고. 근데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그 술자리 가고 명함 돌리고 그러면 망해요. 진짜 분위기 썰렁해집니다. 응? 그 눈치 보고 내가 뭔가 영업적으로 하려고, 그럼 거기에 또 누가, 내가 뭐 영업이 어쩌고저쩌고, 내가 보험이 어쩌고, 그런 얘기를 또 해요. 한국 사람들은 허세를 부리게, 이 술이 들어가면 허세를 부리는데, 내가 언제 뭐 하겠다. 다 헛소리예요. 그 술자리에서 들은 얘기 가지고 진심이겠거니 하고 나중에 일주일 뒤나 연락해봐 안 만나줘요. 기억도 못하고, 내가 그런 얘기했어? 이렇게 나와버려요. 왜? 진짜 이 술자리는 여러분들 이 구속력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마지못해 내가 가야 되겠다 가면요, 가서 딱 1시간 정도
두세 잔 마시고 제가 다음 약속이 있어갖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뜨시는 게 상책입니다. 오히려 프로 영업인의 자세를 좀 보여주거나 나 정말 바쁜 사람이다. 한가한 사람 아니다. 라는 오히려 이미지를 만들어 주셔야지 술자리에서 새벽 2시까지 3시까지 막 퍼마시면은 망해요. 여러분들이 체력적으로 아주 그냥 탁월하신 분이 아닌 이상은 그렇게 한번 술 퍼마시면은 2, 3일은 맛이 가요. 사람이. 목소리부터 달라져 퍼진다고. 그리고 다음날 얼마나 술 이기기가 힘듭니까? 해장국도 먹어야 되고. 물론 요즘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늦은 술자리가 없어졌다 하더라도 사실 그 영업하신 분들은 되게 이제 기본적으로 사교성이랄지 만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고 하니까 이 술자리를 필연적으로 좀 많이 갖게 되는데 이 술은 가급적 자제하시는 게 정말 원칙입니다. 왜냐면 이 술 좋아해서 된 걸 못 봤어. 그리고 특히 이성인 경우에는 가시면 절대 안 돼요. 여성 영업인들한테 심심치 않게 문의 옵니다. 강사님 어느 고객인데 자꾸 술 먹자 그래요. 절대 가지 마세요. 이성끼리 술 먹어서 내 좋은 꼴을 본 적이 없어요. 거기서 정말 잘 돼봐야 본전입니다. 이거 되게 이성끼리 술 먹어서 좋은 일이 벌어지질 않아요. 그냥 간단하게 정리한 저 술 아예 못하니까 식사만 할게요.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맥주 정도만 마시세요. 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야지 이성 간에는 절대 술자리 그거 하면은 영업인이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어쨌든 영업하는 사람이 술자리 가면 무조건 을이 되잖아요. 갑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개는 이게 좋은 일이 안 생겨요. 또 그 고객들을 오버하기 마련이고 술 먹으면 허세가 들어가니까 또 되지도 않는 얘기를 하는데 그걸 또 영업인들이 약속이겠거니 야 이 사람이 뭔가 해주겠구나 천만의 말씀 맨정신으로 가면 딴소리예요 대개는. 왜냐면 이 술자리라는 게 원래 그런 문화로 우리나라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술자리에 했던 얘기를 가지고 진실로 받아들여갖고 한다면 굉장히 여러분들 그 영업에서는 여러분 데미지 먹고 상처 먹게 돼 있어요. 고객과의 피치 못할 술자리인 경우에는 즐기되 절대 취하시면 안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이성 간의 술자리는 되도록 정말 피해야 한다는 것. 예, 그걸 다시 한번 강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강의를 아주 빡세게 하고 가고 오늘 목소리가 약간 지금 중간에 약간 갈라졌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술자리가 도움되는 경우가 케이스가 하나 있겠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나를 되게 경계하는 가만 고객이 있어. 사장님 오늘 그 시간 괜찮으시면 맥주 한잔 하시죠. 가볍게 소주 한잔 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특히 도입을 할 때. 여러분 이 사람 뽑을 때는 오히려 술 한 번 정도는 먹어봐야 합니다. 왜냐면 그 내면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에서는. 그리고 내가 통제되는 경우에서는 아시겠지만 술 먹어서 오버하고 허세 부리면 완전 망합니다. 항상. 그거 절대 그거 하는 금기사항인데 가장 좋은 건 일찍 만나갖고 9시 이전에 파하세요. 그냥. 9시, 10시 넘어가는 술자리 치고 좋은 결과 나온 적은 별로 못 봤으니까. 대립이 깨지고, 그 다음에 뭐, 2차, 3차 늘어지다 보면 개판되기 일수인데, 그런 술자리는 되도록 피하시되, 어떤 케이스에서 술자리가 도움이 되느냐, 나를 경계하는 고객, 또는 친하고 싶었는데 친할 계획 없는 고객. 근데 소비자가 이제 술을 좋아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만나갖고 영업 얘기하면 망해요. 그런 자리 주어졌다고 또 옳다구나 하고 영업 얘기하면은 그들은, 이 사람은 나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술을 매개로 해서 영업하려고 오는구나. 그 다음부터 차단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좀 친해졌으면 하는 고객이 맥주 한잔 하자고 한다더라. 이런 경우는 굉장히 좋은 신호죠. 이건 가야 됩니다. 가갖고 이럴 때는 무슨 얘기 했냐. 주로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어줘야 되겠지. 그죠? 1번, 경청을 해줘야 돼요. 그 사람 얘기 술 먹이고 계속. 그럼 그 사람이 진짜 평상시 얘기 안 했던 본심을 털어놓은 경우가 있으니까. 이때는 영업인이 같이 취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경우 되게 좋은 케이스겠죠. 그리고 그들이 내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는 오히려 상품 같은 거 절대 얘기하면 안 돼요. 해봐야 소용없으니까. 오히려 나에 대한 그 드라마를 얘기해줘요. 내러티브. 그러니까 내가 보험 세일즈를 왜 하게 됐는지, 보험 세일즈에 대한 철학이 무엇인지,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데 이게 도움이 되는 것이지, 이런 용도로 하면 괜찮습니다. 보험 세일즈라는 거에 대해서, 아니면 꼭 보험이 아니라 다른 영업을 하더라도 내가 영업을 하는 계기, 그 고객들이 인간적인 관심에 대한 뭔가 응답, 이런 것들. 이런 거 굉장히 좋겠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도입을 하려고 그래, 리크루팅을 하려고 그래, 좀 내면을 알고 싶어. 이 사람이 정말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는지. 이런 경우에 이런 경우에 친해지기 위한 목적으로서는 술이 유효해요. 어쨌든 한국 사람들이 술 되게 좋아해요.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면 여러분들, 우리나라 대중주가 소주잖아요. 소주 한 병이 얼마입니까? 편의점 가면 1,몇백 원이면 사죠. 술집 가면 보통 뭐 싸게 파는 데는 3,500원, 4,000원 팔겠죠. 우리나라처럼 이 대중주가 싼 데가 없어요, 여러분들. 왜 외국 가보면요, 술값이 은근히 비싼데, 우리나라 사람 소주가 굉장히 가성비 좋은 술인데 굉장히 싸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사람처럼 술 많이 마시는 사람이 없습니다. 폭탄주들 굉장히 좋아하죠. 근데 물론 영업적으로 이걸 100% 부정을 할 수는 없어요. 인정을 할 걸 하는데, 대개 영업 술자리 가서 오버하면
결국 망하는 게 영업인이라는 것. 왜? 의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술자리에서 고객들이 하는 얘기 너무 액면 그대로 받아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허세들을 부린다는 것. 되도록이면 술자리에서는 정돈된 모습과 1시간 정도 앉아있다가 제가 다음 약속이 있어 피치 못할 약속이 있어서 가봐야 되겠습니다 하고 이미지 메이킹 하는데 그 자리를 활용하시라는 것. 그 다음에 정말 내가 좀 친해지고 싶은 고객하고 술자리 있을 때 그때는 기꺼이 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절대 취한 모습 보이면 안 돼. 오히려 소비자하고 이렇게 고객과 뭔가 일맥상통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그들의 그 내면에 있는 이야기, 특히 경청을 하는데 좋은 상황을 요소가 된다는 것. 그 다음 리크루팅 할 때 이런 경우에는 술 한잔 해보는 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중심축은 술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관리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이미지가 흐트러지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SNS에 있죠. SNS에 이 소비자하고 고객들하고 이렇게 술 먹고 이렇게 흐트러진 분위기를 기분에 막 SNS에 올리면 절대 금기사항이에요. 그러면 그걸 보는 사람들은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즐거워서 그렇겠지 모르겠지만 SNS나 어떠한 페이스북 이런데 그 술 먹고 약간 뭔가 흐트러지면 뻘개진 모습 올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마이너스 요소예요. 그럼 왠지 여러분들 그 소비자들은 그걸 보면은 이 사람은 술 먹고 노는 거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부정적인 이미지를 끼친다는 것이죠. 자, 제가 이 방송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는 어쨌든 코로나가 여러분 계속 1년 정도 계속 지속될 겁니다. 근데 하여튼 아시겠지만 술 좋아하는 사람도 어떻게 해서라도 술을 먹어요. 또 이런 와중에 집에서 혼술이라도 먹게 되고 아니면 아는 사람들하고 조촐하게 먹게 되는데 그 다음에 날씨가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또 선선해지고 겨울이 오면 다가오게 되면 보나마나 또 술자리가 이어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영업인 여러분들 진짜 이거는 높아심에 말씀드리는 건데 가급적 자제하세요. 진짜. 왜냐하면 술을 내가 그렇게 많이 먹고 이게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영업적으로 롱런하거나 그런 걸 잘 못 봤어요. 그 사실이고. 인간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인간미를 갖추는 건 중요하지만 인간미보다 더 위에 있는 건 비즈니스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 다시 인간미를 갖추고 진짜 술 한잔 하고 싶은 사람, 저 사람 술은 그러한 이미지를 만드는 건 중요하지만 그 술판에서 개판 치는 건 큰일 나는 거예요. 비즈니스로 망가진다고. 여러분도 우리가 고객들하고 술 먹는 이유는 소주가 좋아서 술 먹으면 안 됩니다. 그 술 먹는 분위기를 통해서 뭔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고객과 친해지기 위한 목적이지 그 소주나 아니면 뭐 양주 마시고 맥주 마시고 내가 흐트러진 모습 보이고 그러면은 그동안 쌓았던 좋은 이미지 다 한 방에 막 가요. 한 방에.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항상 좋은 기억은 오래 안 가지만 나쁜 기억은 생각보다 오래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을 자제하시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또 술 많이 먹고 그러면 다이어트가 안 되고 가만히 보면 이렇게 별로 도움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술값이라는 게 여러분들 우리가 뭐 10,000원짜리 소주 마십니까? 술 한 번 먹었다 하면은 3명 4명 먹으면 돈 5, 6만원, 7, 8만원, 돈 10만원 쓰는 거 우스운데 특히 또 요즘에 경기도 또 그런데 영업도 이렇게 녹록치 않은 상태에서 이 스트레스를 술로 풀지 마십시오. 아셨죠? 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영업인의 술 피할 수 없으면은 즐기는 건 안 돼. 피할 수 있으면은 응하되 항상 거기에서 자기 관리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 이미지 관리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 그리고 되도록이면 피하라 라고 제가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의심스러우면 그 영업이신 방송 있죠? 김효석 박사님하고 저하고 최성원 대표님, 원승현 대표님 하는 거 방송 한번 보세요. 거기서 술 좋아하게 생긴 사람들 몇 명이 나오나 한번 가만히 보세요. 그 방송도 여러분 내놓으라는 대한민국 영업인들이 다 나오는데 그 방송 벌써 100몇십 번 동안 해갖고 거의 그 영업 방송에 거의 100명 가까운 사람들 출연했는데 가만히 한번 보세요. 누가 술 좋아하게 생겼나? 그리고 물어보세요. 이 사람 술 좋아하냐고. 제가 절반은 맞출 수 있어요. 아셨죠? 영업인 여러분도 항상 건강이 우선입니다. 자제하셔야 됩니다. 영업의 시작은 자기 절제가 고객 절제. 그러니까 자기 관리가 되는 사람이 고객 관리로 확장되는 거예요. 자기 관리가 되는 사람이 고객 관리가 확장된다는 것. 관리의 확장. 확신의 확산이 세일즈듯이 관리의 확장이 또 세일즈 하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또 그래도 주말에 가족들하고 이렇게 마시는 술 같은 경우는 자제하지 마시고 집에서 마시는 술은 먹다 죽어도 괜찮아. 그런 거 괜찮아. 혼자 먹다가 주말에 마음 편하게 마시는 술 그때는 재미있게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짧고 강렬하게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